네가 빼앗아간 내 30년의 삶과 존엄성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뿐이지. 법정 방청석까지 얼어붙게 만든 이 한마디에 한때 호화저택의 안주인 노릇을 하던 이 집안의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갑으로 군림하던 70대 남성이 30년 전 자신이 헌신짝처럼 내쳤던 그 여자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대체 그날 그 저택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용히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평화로운 오후, 낡은 인터폰 화면 너머로 들려온 단 한마디가 어떻게 30년 묵은 진실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화려했던 저택의 주인이 어쩌다 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는 신세가 됐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운명의 오후,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고 신문을 넘기던 진상훈의 손끝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터폰 화면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하나에 진상훈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그 목소리였다. 아빠 나야. 내 목소리 기억하지?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오후였다. 진상훈은 소파에 몸을 깊이 파묻고 신문을 넘기던 참이었다. 대문 쪽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다. 누구요, 이 시간에? 집사가 인터폰을 받으려던 찰나 진상훈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스쳤던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봤죠. 진상훈이 직접 인터폰 앞으로 걸어갔다. 화면 속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초라한 옷차림에 야윈 중년 여성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낯선 청년 하나.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이러십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진상훈? 그 순간 진상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화면 속 여자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 설마, 맞아, 나 화영이야. 30년 만이네. 집안 전체를 짓누르는 정적이 흘렀다. 평온하던 진상훈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 문 열어, 상훈아. 오늘은 그냥 안 갈 거야. 당장 안 돌아가면 경비 부를 거야. 불러서 나랑 같이 서서 얘기 좀 해보자고. 30년 전 얘기, 여기 경비도 다 같이 들어야지. 진상훈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정원 저편에서 화영과 청년이 대문을 밀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초라한 차림의 낯선 중년 여성이 저택 정원을 가로지르는 그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여보, 밖에 무슨 일이에요? 거실 안쪽에서 아내 미녀사가 걸어 나왔다. 진상훈은 황급히 얼굴을 굳히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 찾아온 사람인가 봐. 잘못 찾아왔다고? 정원 한복판까지 들어온 화영이 진상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의 날카로운 눈빛 교환은 이 집안에 몰아칠 거대한 폭풍우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진상훈, 나를 완전히 지워버린 줄 알았겠지만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됐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30년 전 그날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여보, 이 사람이 누군데요? 미녀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진상훈과 화영을 번갈아 쳐다봤다. 진상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과거 30년 전에 끔찍했던 배신의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던 겁니다. 아니야, 아무 사이 아니야. 이 사람 그냥 예전에 잠깐 알던 사이라고? 화영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저택 정원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 아버지의 사업, 당신 아버지의 재산, 그거 다 누구 걸 훔쳐서 만든 건지 알아?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거야. 나 오늘 그냥 온 거 아니거든. 옆에 서 있던 청년이 조용히 화영의 팔을 잡으며 낮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서 다 말씀하실 필요는 아니야. 오늘은 끝을 봐야 해. 진상훈의 손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택 현관 앞으로 자식들까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큰아들 진태호가 계단을 내려오며 물었다. 진상훈은 필사적으로 태어난 척 손사래를 쳤다.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가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화영이 진상훈의 자식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자식들에게 이 사실이 들통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명예는 사막의 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너희들이 상훈이 자식들이구나. 아버지가 그동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둘째 딸 진서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화영은 흔들림 없이 진상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상훈아, 너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시침이 뗄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야. 행패? 30년 동안 내가 참아온 세월에 비하면 이건 행패도 아니야. 가족들이 이 소리를 듣기 전에 화영을 은밀히 입막음하려던 진상훈의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였다. 여보, 대체 이 여자가 누군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미녀사의 목소리에 불안이 서리기 시작했다. 진상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저택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말 못하겠지, 상훈아? 그럼 내가 대신 말해줄까? 화영이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정원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진상훈에게 집중됐다. 과연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날의 진실은 저택의 두꺼운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진상훈의 완벽한 이중 생활이 드디어 세상에 발가벗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화영을 향해 진상훈은 비웃음을 흘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나가라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갈 것 같았으면 애초에 오지도 않았어. 화영이 성큼성큼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진상훈은 더욱 거칠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경비 불러요. 이상한 여자가 침입했다고. 잠깐만. 화영이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종이 한 장은 진상훈의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거 보고도 그런 말 나오나 보자. 그게 뭔데? 화영은 봉투를 진상훈의 코앞에 내던졌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지며 오래된 종이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이 모든 부와 명예가 과연 내 실력으로 일어선 것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내 아버지의 피와 땀을 훔친 거잖아, 너. 진상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뒤편에 서 있던 자식들과 아내가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아버지, 저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저 여자 말 믿지 마라.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밑바닥이 지금 가장 화려한 곳에서 까발려지고 있었습니다. 너 30년 전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 배우던 그 가난한 청년 기억나지? 시끄러워. 우리 집안이 평생 일궈놓은 사업, 그 기술, 그 자산, 다 훔쳐서 내 이름으로 등록해버렸잖아.
그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거야. 정당한 절차?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린 게 정당한 절차야? 미녀사가 휘청거리며 소파를 붙잡았다. 여보, 지금 이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화영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약했던 여자가 아니라는 듯 진상훈의 멱살을 확 잡아챘다. 30년 동안 눈물로 버텨온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진상훈에게 짓눌렸습니다.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이거 나. 넌 나한테 이제 필요 없으니 조용히 사라지라고 했어. 임신한 나를 그렇게 내쫓았잖아. 이 임신? 옆에 있던 진태호가 놀란 얼굴로 화영 곁에 청년을 쳐다봤다. 화영은 청년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진상훈을 향해 소리쳤다. 이 애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야. 거짓말. 거짓말인지 아닌지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까? 진상훈은 뒷걸음질 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과거 가난과 치부를 숨기기 위해 화영을 야비하게 내쫓았던 진상훈의 악행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부터 네가 직접 증명해야 할 거야. 아버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이에요? 진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상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진상훈의 발버둥은 자신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건 다 저 여자가 꾸며낸 거야.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라고. 수작? 좋아. 그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화영이 청년의 손을 잡고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화려한 샹들리에 값비싼 가구,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이 모든 게 다 우리 아버지가 흘린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값을 제대로 치를 시간이야.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쓸수록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여보, 진짜예요? 저 사람 말이 진짜냐고요. 미녀사의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워졌다. 진상훈은 이마에 식은 땀을 훔치며 겨우 입을 열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건 다 옛날 일이고 지금은 뭐? 다 잊고 살면 없던 일이 되는 줄 알았어? 화영이 진상훈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30년의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너 오늘부로 아주 제대로 값을 치르게 될 거야, 진상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화영은 그 말을 남기고 청년과 함께 천천히 거실을 벗어났다. 남겨진 진상훈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과연 진상훈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은폐하려 들 것이며 화영이 쥔 진짜 무기의 정체는 무엇인가? 벼랑 끝에 몰린 사나이의 발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진상훈의 자식들과 현재 아내가 화영을 향해 돈 봉투를 집어던졌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지폐 몇 장이 흩어졌다. 이거 가지고 조용히 꺼져. 진태호가 싸늘한 눈빛으로 화영을 노려봤다. 부모의 과거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과 체면만 아는 자식들의 민낯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 줄 알아?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어디서 천박한 사기꾼년이 가증스럽게 재산을 탐내. 진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화영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쳐넣어 버릴 거야. 신고해. 나도 바라던 바야. 피보다 돈을 믿는 자식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막말은 화영이 아니라 진상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보, 이 여자 지금 우리 가족 다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요. 맞아. 화영 씨,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진상훈이 가족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화영을 매몰차게 외면했다. 살아남기 위해 옛 연인을 또다시 배신하는 진상훈의 비열함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조용히 있을 줄 알았어? 이 사람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무 증거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행패를. 증거가 없다고? 화영이 나지막이 웃었다. 그 웃음의 서린 냉기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증거 없이 내가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 상훈아, 이 여자가 지금 아버지 협박하는 거야? 진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화영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자식들의 오만한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화영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이기적인 민낯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아버지 실체가 궁금하지 않니? 궁금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이야. 정직? 정직이라고 했니? 화영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저 가족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확인한 화영의 눈빛에는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엄마, 저 여자 말 듣지 마세요. 완전 돈 노리고 온 사기꾼이에요. 맞아. 아버지 재산 보고 눈이 뒤집혀서 온 거지.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이익만을 챙기는 가족의 추악한 공범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너희들 그렇게 아버지를 감싸는 게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니? 아니면 너희 재산을 위해서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녀사가 발끈하며 소리쳤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다. 화영은 그들의 모욕을 고스란히 담아두며 나중에 돌려줄 매서운 복수의 칼날을 품속 깊이 갈아 넣고 있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가 줄게. 진작 그럴 것이지. 진상훈이 가족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안도감에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화영을 향해 손짓했다. 이제 알았으면 다신 얼씬도 하지 말고 꺼져. 방금까지 지었던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승자의 미소였다. 너희 가족, 지금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둬. 오늘 너희가 나한테 던진 그 돈봉투, 그 모욕적인 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둘게. 그게 뭐 어쨌다고. 곧 알게 될 거야. 그 오만함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화영은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힐끗 쳐다보더니 발끝으로 툭 밀어냈다. 이건 너희나 가져. 나한텐 필요 없는 거니까. 뭐야 저 여자. 화영은 청년의 손을 잡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그녀가 마지막으로 진상훈을 돌아봤다. 상훈아, 곧 만나자. 아주 특별한 자리에서. 무슨 소리야 그게. 화영은 대답 없이 문을 닫고 나갔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한 침묵에 빠져들었다. 여보, 저 여자 진짜 그냥 협박만 하고 가는 거겠죠? 글쎄. 진상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위기를 모면했다고 착각하는 진상훈의 어리석은 태도가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죠? 당연하지. 걱정 마라. 하지만 진상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과연 이들의 오만한 방심은 앞으로 닥칠 무서운 반격 앞에서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진실을 짓밟은 자들이 마주하게 될 지옥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 회의실에서 화영이 변호사와 마주 앉아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는 듯 화영의 펜 끝에서 단호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재산 반환 청구 소송,
정식으로 접수하시겠습니까? 네. 더는 망설일 이유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자료들은 완벽합니다. 30년 전 회계장부, 자산 이전 각서, 거기다 당시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됐으니까요. 그 사람, 이번엔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겠죠? 지금부터 법정에서 네가 저지른 모든 죄악의 대가를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받아내 줄 거야. 화영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법의 심판대를 향해 겨누어진 서슬 퍼런 칼날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진상훈의 저택, 우편함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집사가 봉투를 건네자 진상훈은 무심코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서 나온 소장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법원 우편함에 도착한 소장을 확인한 진상훈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눈앞이 깜깜해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요? 소송이야. 화영이가 나를 고소했어. 뭐라고요? 밀려드는 서류 뭉치 속에서 진상훈은 자신이 도망칠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변호사, 당장 변호사 불러. 진상훈이 소리치며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당장 좀 와줘야겠어.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큰일 났어. 소송장이 왔다고.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증거는 어떤 게 있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자네가 빨리 확인해 봐야지. 몇 시간 후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진상훈의 서재로 찾아왔다. 회장님,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회계장부 사본이랑 이 자산 이전 각서, 이거 진짜 자료 맞으시죠? 진상훈의 얼굴이 다시 한번 새하얗게 질렸다. 화영이 가져온 증거들은 단순한 옛 추억이 아니라 30년 전 자산의 불법적 탈취를 증명하는 완벽한 법적 무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지? 철저하게 감추려 했던 과거의 회계 장부와 각서들이 세상 밖으로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이대로면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 바로 그때 진상훈의 비서가 다급히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뭐야? 소송 소식이 벌써 기사로 퍼졌습니다. 지금 회사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어요. 뭐라고? 진상훈의 회사는 쏟아지는 소송 기사와 함께 실시간 주가가 폭락하며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진들이 지금 당장 긴급 회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상훈은 다급하게 회사로 달려갔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시선들이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장으로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모함이고, 근거 없는 모함이라기엔 증거 자료가 너무 구체적이던데요?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사방이 적폐로 둘러싸인 집무실에서 진상훈은 부하 직원의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책상을 내리쳤다. 이따위 보고서를 나한테 들이밀어.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진상훈은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회사를 이만큼 키웠는데 다들 감히 나를 의심해. 회장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때가 아닙니다. 법적 대응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시끄러워. 다들 나가라고. 이사진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진상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과거 화영에게 저질렀던 잔인한 배신이 정확히 똑같은 부메랑이 되어 진상운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무서운 단어가 진상운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상운은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는 이미 자식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진태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냉기가 느껴졌다.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진서연이 차갑게 진상운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딸의 다정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과연 벼랑 끝에 몰린 진상운을 향해 자식들은 어떤 배신의 칼날을 겨누게 될 것인가?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상운의 자식들과 현재 아내가 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듯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도 전에 자식들이 먼저 나서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게. 진상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봤다. 지금 이 사진들도 다 등 돌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면 회사 전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자르겠다는 거야? 당신 혼자 저지른 과거의 과오 때문에 우리 재산까지 날아가게 생겼으니 알아서 책임을 져. 미녀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핏줄의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악취가 저택 가득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야. 지금 소리가 문제예요? 당장 우리 재산 다 압류당하게 생겼는데. 진태호가 서류 하나를 진상훈 앞에 내밀었다. 아버지, 저희도 살아야죠. 변호사랑 상의했는데 저희는 이번 소송에서 아버지랑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자식들이 아버지의 손을 놓아버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너희들 지금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 몫이라도 지켜야 하니까요. 진서연이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계산이 먼저 서려 있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럴 수 있어. 아버지가 저희를 키우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저희도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진상우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성 안에서 가족들에게마저 철저히 버림받는 서글픈 고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마저 이럴 거야?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30년 전에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당신도 알잖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 가족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미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내일 당장 이사회 열어서 대표이사 회의만 상정할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이 감히. 핏줄을 믿고 당당했던 진상훈의 권력의 성벽이 내부로부터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최선이야? 아버지를 버리는 게? 진상훈이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미 결정났어요, 아버지. 거실 창방, 멀리서 화영이 저택을 바라보고 있었다. 청년과 함께 차 안에 앉아 창문 너머 소란스러운 저택을 지켜보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저 사람들 진짜 저러고 있을 줄 알았어요? 당연하지. 돈으로 뭉친 관계는
돈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법이야. 화영은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오히려 후련해. 화영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스스로 파낸 무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보며 화영은 씁쓸한 승리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젖에 간 진상우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주저앉아 있었다. 자식들도 아내도 모두 각자의 방으로 흩어진 뒤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희들도 나를 버리는구나. 진상우는 가족들의 매정한 등짝을 보며 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깨닫는 진상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상훈의 휴대폰으로 법원의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울렸다. 그의 손이 다시 한번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재판 날짜가 일주일 뒤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과연 모든 통제권을 잃어버린 진상훈은 법정에서 어떤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진실의 법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한복판에 홀로 선 진상훈의 다리가 사정없이 떨리며 증거물 앞에 무너져 내렸다.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의 다리가 법정 바닥에 주저앉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 진상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진상훈은 겨우 몸을 일으키며 옆자리를 힐끗 쳐다봤다. 자식들도 아내도 방청석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 증거 제출하시죠. 네, 재판장님. 화영의 변호사가 내미는 결정적인 녹취록과 차명, 계좌 내역들이 법정 스크린에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거짓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이 투명한 스크린 위에 고스란히 까발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피고가 원고에 붙인 사망 직후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생하지 마세요. 진상훈이 다급히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스피커에서 30년 전 진상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이 회사는 다 내 거야. 화영이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법정 안이 술렁였다. 진상훈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상훈 피고 30년 전 이 방대한 자산을 어떤 수법으로 가로챘는지 이제 증명해 보시지요. 변호사의 서늘한 질문이 법정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정당한 상속 절차였습니다. 정당한 상속이라고 하기엔 원고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군요. 여기 이 차명 계좌, 피고, 명의로 개설된 시점이 원고 부친의 사망 3일 후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진상훈 측 변호사가 다급히 일어났지만 판사는 손을 저으며 기각했다. 기각합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방청석에 모인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진상훈의 일그러진 얼굴을 무자비하게 터뜨리며 몰아갔다. 추악한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언론의 세례가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좀 그만. 죄송하지만 여긴 공개 재판입니다. 피고. 판사가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진상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한 진상훈은 반박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원고 측,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화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돈을 원한 게 아닙니다. 30년 전 빼앗긴 제 삶과 제 이름과 제 존엄성을 돌려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법정안이 숙연해졌다. 진상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판장님, 판결 부탁드립니다. 잠시 휴정 후 판사가 다시 법정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모두의 시선이 판사에게 집중됐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 진상우는 원고 화영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 전액을 반환하고 관련 자산에 대한 강제 압류를 명합니다. 안 됩니다. 재판장님, 판사의 엄숙한 선고가 울려 퍼지는 순간 진상훈의 모든 재산은 강제 압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의는 이 자리에서 받지 않습니다.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진상훈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법정 경위가 다가와 그를 부축했다. 피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놔주세요. 진상훈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다. 화영은 승자의 여유로 법정을 나서며 3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한의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청년이 화영을 향해 다가왔다. 응, 이제 다 끝났어. 화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오랜 세월 참아온 눈물이 그제서야 조용히 흘러내렸다.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정의가 밝혀져서 이제 나도 좀 쉬어도 되겠지. 화영은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법정 안에서는 진상훈이 넉나간 표정으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모든 것을 잃은 진상훈의 눈에서는 이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과연 모든 것을 잃은 진상훈이 마지막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을 사람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갈 곳 없는 그가 향해야 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텅 빈 호화 저택 거실에서 진상훈이 눈물을 흘리며 화영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렸다. 모든 것을 잃은 채 빌어먹는 신세가 된 진상훈의 추한 눈물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화영아. 제발. 상훈아, 이거나. 제발 내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켜줘. 진상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화영을 올려다봤다. 화영은 텅 빈 저택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가구는 이미 압류로 대부분 빠져나간 뒤였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 예전의 정을 생각해서 용서해줘. 염치도 체면도 내던지고 매달리는 그의 모습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상훈아, 너 지금 나한테 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내가 어렸고 철이 없어서. 화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진상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동정심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한 거절의 눈빛이었습니다. 철이 없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필요 없으니까 조용히 사라지라고 했잖아. 그것도 임신한 여자한테. 화영아 제발.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야. 화영이 진상훈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인생의 명예였습니다. 네가 빼앗아간 내 30년의 삶과 존엄성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뿐이지. 내가 다 갚을게.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미 다 갚았어, 상훈아.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잖아.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화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도 미움도 아닌 그저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건 이제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화영아. 진상훈이 다시 손을 뻗으려 했지만 화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상훈아, 너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걱정만 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30년 전에도 그랬어. 넌 항상 내 걱정만 했지. 진상우는 사과를 거부당한 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거움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저주가 그의 남은 여생을 영원히 올가맬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야, 상훈아. 자, 잠깐만. 화영아. 화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청년이 조용히 그녀의 곁을 따랐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화영은 법적 승리를 통해 진상훈을 완벽한 무일푼의 상태로 만들고 저택의 문을 영원히 닫고 나갔습니다. 3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정의가 찬란한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택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다. 진상우는 홀로 남아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다 나 혼자 남았어.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진상훈이 고개를 들자 진태호와 진서연이 짐을 챙겨 들고 서 있었다. 너희들 어디 가는 거니? 아버지, 저희도 이제 각자 살 길 찾아야죠.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아버지가 언제 저희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셨어요? 진서연이 차갑게 내뱉었다. 재산 없는 아버지 옆에 저희가 있을 이유가 있나요? 자, 자식들마저 재산이 사라지자 진상훈을 등지고 떠나버리며 진정한 인과응보의 결말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진상훈이 절규했지만 자식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돈이 사라지자마자 허무하게 증발해버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저택 안에 홀로 남은 진상훈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화려했던 저택은 이제 그의 무덤처럼 스산하게 느껴졌다. 내가 다 잃었어.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과연 모든 복수를 마친 화영의 앞날과 쫓겨난 진상훈의 말로는 어떻게 교차될 것인가?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진 그 끝에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든 소송과 혼란이 완전히 끝난 후 화영은 탁 트인 바닷가 공원에서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바다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바람이 참 좋죠? 응, 정말 좋다. 화영이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바닷바람을 맞았다. 30년 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자리에 눈부신 자유의 공기가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예요? 응, 다 끝났어.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화영이 천천히 눈을 뜨며 바다를 바라봤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내 이름을 찾았어. 정말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야. 바람에 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처럼 삶의 응어리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글쎄, 우선은 아무 생각 없이 좀 쉬고 싶어.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그러세요. 이제 정말 편히 쉬셔도 돼요. 청년이 화영의 어깨에 담요를 살짝 덮어주며 미소 지었다. 화영도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반면 모든 것을 잃고 추운 거리로 내몰린 진상우는 폐인이 된 채 쓸쓸히 과거를 후회하며 걷고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지친 발걸음, 한때 대저택의 주인이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남을 밟고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온몸으로 겪는 말로였습니다. 내가 대체 뭘 위해 그렇게 살았을까?
진상훈이 길거리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이름은 이제 아무 의미도 갖지 못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씁쓸한 최후가 찬 바람 속에 흩날리며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화영의 평온하고 당당한 뒷모습과 진상훈의 비참한 초라함을 대조하며 묵직하게 흘러갔다. 한쪽은 바닷바람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다른 한쪽은 차가운 거리에서 홀로 떨고 있는 모습이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가 진하게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곁에 항상 제가 있을게요. 고맙다, 아들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같은 시각 거리 한켠에서 진상훈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평범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아프게 박혀왔다. 다들 저렇게 소소하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대체 뭘 위해?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그 곁에 남아줄 사람도 이제 아무도 없었다. 시청자들에게 혈연과 재산보다 더 소중한 인간의 도리와 진실의 가치를 묵직하게 일깨워주는 결말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는 화영이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의졸였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의 무게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묵직한 가르침을 남기며 두 사람의 대조되는 운명은 그렇게 각자의 길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다음 순간 인생의 황혼에서 또 어떤 숨겨진 진실들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될 것인가? 세상의 모든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빛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법입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저택도 부와 명예도 진심 없이 쌓아 올린 성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이 사연은 우리에게 담담히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30년의 눈물을 딛고 일어선 화영은 이제 바닷바람 속에서 온전한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늦은 심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늦은 자유였던 이야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여운으로 남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